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들도 많이 이제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탄소 배출의 2030년도까지 파리 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다 유망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골드 버튼을 향하여!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 개인 투자자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달로 연기됐잖아요.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엮이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막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동학개미 분들의 힘이 어마어마한데까지 몇 개 롱숏 하는 기관들이 공매도 쳐봐야 택도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사모펀드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새로 설정도 안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숏칠 만한 회사들은 외국인밖에 없고. 네. 근데 외국인은 조금 조심은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숏을 칠 때 얼마 전에 게임스탑 그 사태 보셨잖아요. 잘못 치면 그냥 회사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매도를 친다, 특히 외국인이 친다 그랬을 때는 왜 쳤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네들도 쳐가지고 수익이 나려고 한 거거든요. 또는 해지를 하려고 한 건데 현저하게 손실을 볼 것 같은 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아니야, 저 틀렸어. 내가 다시 분석해 보니까. 이러면은 그냥 계속 사셔서 공매도 세력을 혼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봤을 때, 정말 좀 말이 안 되게 너무 테마론만 엮여서 이익은 안 나오는데 너무 그냥 우주다 이래가지고 그냥 확 날려온 거 아니냐? 우주다 이래가지고 3배 보낸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올라갈 때 한국에서는 밑으로 내려서 공매도를 못 쳐요. 그리고 반드시 누가 갖고 있는 걸 빌려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막 없을 때도 파세 계약해가지고 때릴 수도 있고 밑으로 막 시장가 밀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그냥 걸어놓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매도가에 걸어놓으면은 이제 딴 분들이 사면은 그게 이제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교란하려는 세력이기보다는 그걸로 수익을 내려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그럼 고평가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너무 떨어지면은 공매도 친 애들이 다시 숏커버를 해요. 그렇죠. 그는 뭐냐면은 걔네들 다시 매수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공매도가 없었으면은 더 많이 떨어질 애들을 이제 숏커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좋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한번 그거를 역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론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워낙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딱 따라서 현금 비중, 그 다음에 손절 기준,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이런 투자 매매 관련돼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배 대표님께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다르실 것 같아요. 기관들은요, 지금 답답해요. 매매하는 거 보시면은 되게 답답하다고 왜 하시냐면은, 이제 적게는 몇천억에서 몇 조 원짜리 이제 펀드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목 숫자도 한 7, 80개씩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살 때도 1% 갖고 있는데 좋게 본다 이러면은 자 2%로 올립시다 해서 1% 정도를 올리는데 그날 주문을 낼 때 그 거래량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주문을 내요.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걸어 놓으면은 컴퓨터죠. CD 매매라고 했죠. 컴퓨터가 그냥 이제 쫙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했는데 이제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러면은 자기네가 이제 한도를 정했죠. 나는 이걸 3%까지 반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빠질 때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보통의 이제 매매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빠지면 자신 있게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지만은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3%를 5%, 10% 이렇게 안 사요. 왜냐면은 1번이 코스피를 비트해야 되는데 아무리 큰 기업 시총 1조 정도 되는 기업도 코스피 비중이 0.3%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2%, 3%씩 계속
지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 그냥 이렇게 기념자가 많이 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면에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기도 하죠. 네. 종목이 분산화돼 있고 뭐 갑자기 빈집이 올라가는데 빈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오르기 전부터 대한항공 기관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 네, 정부가 보장해준 기업인데 뭐 이렇게 적자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겁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목 지키기 하는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굳이 이제 기관 포트에 좀 참고를 할 만한 부분들은 그렇게 서로 코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얘는 올라가면은 얘는 떨어지고, 이상하게 시장 올라가는데 얘 올라가면 얘 떨어지고, 이렇게 늘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은 바이오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바이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서 한 적어도 5종목을 갖고 계시면은 그런 게 완성이 될 거예요. 인터넷 성장주 기업에서 하나, 뭐 바이오에서 하나, 가치주에서 하나,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결국 계란을 네. 바구니 담지 마라. 네. 예, 그런데 그 계란의 색깔이 다 다른 거죠. 색깔이 다 하나는 다르고. 오리알, 하나는 그렇지. 뭐 다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담지 마라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 보면 배터리만 다 사서 거의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개인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게, 자기가 안 오르는 거를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막 몰빵 쳐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 답답해서 죽어요, 사람이. 근데 한 4개를 올라가면은 그 중에 2개는 막 열심히 쉬고 있는데 2개는 또 올라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걔가 충분히 올랐을 때 또 바깥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소외도 안 되거든요. 소외도 안 되고 또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돼요, 사실은. 네. 하면 또 올라갈 때 빠질 때 내 것도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투자 관련된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이 습득해야 되는 방법,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다트가 있을 수 있고 레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정보, 지금 정보에 너무 많이 오히려 노출돼서 네. 소음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좋은 투자자들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보를 네, 네,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게, 지금은 너무 채널도 많아졌고,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주식 전문가도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오히려 막 노이즈가, 예를 들면, 저희가 찍어놓은 좋은 종목이 딱 3개 있는데, 이것도 좋다고 그러고 이것도 뭐 해서, 오히려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핵심 3개의 번거를 오히려 옆에서 까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정보의 홍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유튜브 되게 추천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레슨모는 쭉 보고 있었는데, 특히 오면서 또 그 전에 또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컨텐츠를 봐야 돼요. 교육이 많이. 그러니까 종목을 막 추천해주면 뭐합니까? 계속 뭐 한두 달 지나면 다 변해 있는데, 기업이 생물인데, 오히려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라. 고기 잡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컨텐츠 위주로 유튜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이거 2개는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기업을 뭐를 얘기를 들어서 투자하실 때 그냥 네이버에서만 치셔도 올해 이익, 밑에 내려가서 계속 보시면 올해 이익, 내년 예상이익, 내후년 예상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가 몇 프로 증가하는지는 한번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R은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종목을 골랐을 때는 충분히 좋은 이유들을 가지고 뭐 성장하는 산업에서 뭐 대장주다 이런 식으로 고르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항상 이익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지 그거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째로는 뭐 공시 정보도 다 있고 이런데 일일이 그 개인이 다 찾아보시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지표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프레더라는 사이트에 웬만한 거 다 있고요. 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경제 지표 사이트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꼭 불론 보고 돈 내고 비싸게 안 보셔도 돼요. 다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3년 동안 성장할 산업을 고르러 갔는데, 이거는 아마 아까 전혀 언급 안 하신 부분인데요.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쪽 엄청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린 뉴딜도 있고, 뭐 디지털 뉴딜도 있는데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끌어주는 것 중에서 이제 진짜 찐이 있고 진짜가 있고 약간 이렇게 정책성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기차나 뭐 저 태양광 풍력들도 많이 이제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탄소 배출에 2030년도까지 파리 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맞춰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돈을 내야 된다든지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꼭 가야 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다 유망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렇게 큰 섹터를 형성하지 못해서 관심이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도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이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산업 폐기물 쓰레기 나오는 것들 사실 뭐 배달 음식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스티로폴하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어디다 버리냐. 버릴 데가 없어요. 그 2017년까지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줬어요. 지금 중국도 수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의 땅이 뭐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이 많이 확보돼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금 펀드 설정되거나 기관들이 막 돈을 회수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유일하게 돈을 뿌려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그 환경 펀드입니다. ESG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뭐 인바이런먼트랑 소셜이랑 그다음에 그 사회 책임이죠. 그다음에 지가 이제 가버넌스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 책임 펀드들 기업들 이런 쪽에는 투자를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리사이클링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네. 제가 이제 왔는데, 미국 기업들은 꼭 가져가자. 그냥 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이제 레이 달리오가 유명해진 것도 포에더 해가지고 늘 뭐 갑자기 비가 올지, 뭐 소나기가 올지, 뭐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가져가자는 건데 분명히 미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20, 30개씩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원화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도 그 리스크 대비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도 뭐 다 좋고요. 그래서 3개 대륙은 꼭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미국 지금 샀다가 손에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래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손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봤을 때 오르는 해가 있고 떨어지는 해가 있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오르는 해가 80%였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떤 게임에 참여를 하더라도 80%의 승률을 갖고 있는 게임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0%의 재수 없는 해에 걸리셨어도 2년 안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기업이 좋으냐 아까 잠깐들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회사 잠깐 광고를 하면은 저희 회사가 사이트를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요. 유튜브 화면 저기고요. 저희가 좋게 보는 미국 기업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그거 와서 보시면 됐고, 그로스힐 글로벌 픽입니다. 그로스힐 글로벌 픽. 그러니까 글로벌에 좋은 회사들을 픽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냥 저희가 분석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리분들 말씀드렸고요. 또 뭐 워낙 여기 교육 채널이 좋아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거 마지막에 좀 흥미로운 자료를 주셨네. 이거 투자 그거 아이디어 같은데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네, 그러시죠.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빨먹고 갔네요. 투자 아이디어를 이거 네. 빼먹으실 뻔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화면이 뭐냐면요. 성장하는 산업들. 단기 성장 산업. 네, 그거를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런데 크게 4개로 그냥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펀드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성장 산업이 뭐 10개가 넘어요. 신성장 산업이. 근데 저는 왜 4개로 압축했냐면은 나머지는 오히려 이제 투자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닝이 받쳐주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제 빠질 때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숫자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이제 포커스 하자. 이제 이런 측면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약하면은 일단은 AI와 딥러닝 쪽인 거죠. 네, AI 딥러닝인 거고, 이거는 활용처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우드랑 뭐 칩메이커인데,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뭐 유튜브 동영상만 뭐 수백만 개가 올라오는데 그거 뻥났잖아요, 한번 작년에. 네,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해놓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으면은 그거를 결국은 그 긁어다가 유용한 정보를 빼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딥러닝이 하는 거고 AI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AI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체인들이 다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걸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은 아까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회사들이 칩을 만들어 주니까 생산해 주니까 같이 보자 이제 이렇게 있고 자율주행이나 EV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AI가 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자체 칩을 설계해서 그 AI 칩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자율주행을 가는 부분들도 역시 다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AI 업체들도 돈 다 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국방부한테 외주 주고 뭐 국방부가 외주 줘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다 나라에서 뭐 AI 업체들한테 뭐 하는데 3억, 10억 이렇게 다 네. 주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기업 이름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투자처럼 이제 권유처럼 보여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마 뭐 꽤 많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제 잘 아시는 핀테크랑 비트코인 같은 거를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들. 그래서 핀테크도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이렇게 해서 과점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이제 중기 단계지만은 한번 과점을 하고 나면은 사실 더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예. 일단 일단 마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격이 없이 자세하게 친절히 투자 전략, 산업 전망, 그리고 투자 꿀팁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그로스일 자산은행의 김태용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스일 글로벌 픽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장에 변곡점이 생기거나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 꼭 다시 나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인터뷰는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다양한 투자 멘토들을 모시고 슈퍼개미 배재난 레스몬TV 구독자분들께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돼 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이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